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땅에는 한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한수는 좌찬성을 지낸 한범의 맏이었는데 젊어서부터 시서와의 두루능에 기리나라고 불리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수가 책을 사러 저작거리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웬 젊은 처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치에는 보따리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처녀는 앞이 불편했는지 눈가를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헌데 몸이 불편한 여인이 희롱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건장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고작 힘없는 아녀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 갔소만. 그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오. 그냥은 못 가겠소.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는지 그 이유나 좀 알고 갑시다.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백면서생이셨구려. 이보시오. 이 여인은 우리에게 큰 빚을 졌단 말이오. 빚이 무려 7냥이오. 7냥이 어디 작은 돈이오. 그러니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지. 무엇이? 대관절 무슨 이유로 그리 큰 빚을 진 것이오? 그건 알 바 없고 대신 빚 갚아줄 것도 아니면 이제 그만 가시오. 그러더니 사내들은 다시금 여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한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처녀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지요. 어쩌다 그렇게 큰 빚을 졌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왈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녀가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처녀는 어딘가 품위가 있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왈패들에게 빚지고 살 그런 여인이 아니었지요. 그만하시오. 자, 7냥이오. 이제 되었소? 정말 7냥이구먼. 옳거니 되었다마다. 이제 보니 복덩이셨구만. 빚도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돈을 받아든 왈패들은 오늘은 운수대통이라면서 좋아라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노려보던 한수는 왈패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서둘러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못된 무리들이로구. 그나저나 괜찮으시오? 다친 곳은 없고? 네, 멀쩡합니다. 니시길래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요? 전 갚아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릇 사대부란 옳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외다. 사대부셨군요. 그럼 사대부이신 선비님께 미천한 해아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스스로를 해와라고 밝힌 처녀는 한수에게 고맙다며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해와의 정중한 태도에 당황한 한수는 얼떨결에 맞절을 했지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시오? 내 짐을 들어드리리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법이오. 자, 앞장서시오. 어서 갑시다. 뻘쭘해진 한수는 보찜을 대신 짊어지고는 해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와는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퍽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해와가 지팡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생각 같아서는 처녀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사대부 체면에 어찌 함부로 여인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해서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움을 사겨야 했지요. 그렇게 둘은 한참 만에야 도성 밖에 자리한 해와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해와의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둘이 도착하자 늙은 노인이 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해와는 이 노인과 단 둘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한수는 보찜을 툇마루에 올려두고는 다시 책을 사러 갔지요. 그런데 해와야,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리도 친절한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칠수 패거리들에게 붙잡혔을 때부터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왈패인 칠수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한수가 나서서 빚까지 갚아줬다는 말에 크게 안심했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한 분이로구나. 그나저나 참으로 잘생긴 청년이로고. 그 뒤 얼마 후 한수는 그리도 어렵다는 성균관 도기과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였지요. 내로라 하는 성균관 수재들도 혀를 내두르는 난이도였지만 당당하게 수석을 받았으니 그 실력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돌같은 한범 대감조차 아들의 성취를 기뻐하며 술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술을 받아든 한수는 문득 눈먼 처녀 혜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의 태도가 한수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자 어쩐지 가슴 한켠이 애절하게 아려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기과를 통과한 이상 이제는 대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는 주상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니 절대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지요. 해서 한수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이튿날 아침 조용한 곳에서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한수는 청계산 암자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막 도성 성문을 지나 산길에 들어섰을 때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산길 한켠에 바로 그 눈먼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경한 한수는 황급히 혜화에게 뛰어갔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어서 정신을 차려보시오. 끌어안고 흔들었지만 혜화는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이에 한수는 지체 없이 그녀를 업고 의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깜짝 놀랐지만 서둘러 진맥을 보았습니다. 에잉, 쯧쯧, 이건 병이 아니오. 허기가 심해서 쓰러진 것이외다. 잘 먹이면 나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그렇군요. 혹시 다른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없소이다. 다음부턴 의원이 아니라 식당을 찾아 데려가도록 하시오. 한수는 혜화를 데리고 의원을 나왔지요. 그리고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모, 여기 뜨끈한 국밥 하나 말아주시오. 빨리요. 허나 혜화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한수가 대신 수저를 들고 혜화의 입에 국밥 떠먹여줬답니다. 몇 술 받아먹은 혜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한성 근처 주막이오. 급하게 식사를 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데려왔다오. 도령께서 절 구해주신 거로군요. 또 신세를 졌습니다. 별거 아니외다. 그보다 국밥이나 마저 드시오. 자, 어서. 한수는 거듭 혜화의 입에 국밥을 떠먹였지요. 부끄러워하면서 받아먹는 혜화를 보니 한수의 입꼬리가 간질간질해지는 것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혜화를 가까이 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혜화는 비록 말랐지만 무척 고왔습니다. 양반집 교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에는 기품이 있었고 이목구비가 오똑한 것이 그림으로 그린 듯 했지요. 그런 혜화를 바라보던 한수는 어느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평생 처음 느껴본 설레임에 한수는 어쩔 줄 몰랐답니다. 지금은 단지 마냥 혜화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싶었지요. 그때 혜화가 한수의 눈초리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소. 화들짝 놀란 한수가 손사래를 치자 혜화도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답니다. 그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수는 얼굴이 벌개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알콩달콩 식사를 마친 둘은 주막을 나왔지요. 오래간만에 밥을 먹어서 힘이 난 혜화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걷는 혜화를 보자 한수는 또 가슴이 미어졌지요. 해서 주모에게 1년치 국밥값을 미리 건네고는 혜화와 혜화의 나이든 부친이 오면 언제든 밥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수는 청계산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한수는 두문불출 꼬박 3년을 암자에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마침내 산을 내려온 한수는 과거 시험 중에서도 가장 큰 대과에 응시하였지요. 임금님까지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한수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답니다. 아들이 대과에 급제했다는 소식에 한범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가 벌였답니다. 가족 친지들의 칭찬을 받는 가운데 어느새 한수의 마음은 또다시 해와 낭자에게 향했지요. 눈먼 처녀가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행여 밥을 굶지는 않을지 자꾸만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 종일 해와 처녀 생각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해와 낭자가 생각나는구나. 이건 분명 사랑이로구나. 내가 해와 낭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왜 진작 내 마음을 몰랐던 걸까? 더 참지 못한 한수는 해와 낭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한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답니다. 어서 가서 이 마음을 모조리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한달음에 낭자의 집에 도착했지만 정작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니 꽤 오랫동안 빈집이 된 것 같았지요. 놀란 한수가 동네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뭐라고요? 이곳에 살던 해와 낭자가 집을 떠났다고요? 소식이 이리도 늦어서야. 그 부녀가 집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1년이요. 1년? 1년이라니. 작년쯤 칠수 패거리들이 밀린 빚을 갚으라며 집을 빼앗고 부녀는 내쫓았다오. 그 어느 선비가 7냥은 갚아줬다고 하는데 빚이 아직도 10냥이나 나아 있었다고 하더군. 그럼 부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낸들 아나? 나이든 아비는 길바닥에서 객사하였다고 하는데 처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소이다. 해와가 사라졌다니. 청천벽력 같은 말에 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해도 해와의 꽃다운 얼굴만 떠오를 뿐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수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과거 공부를 하느라 3년이나 자리를 비운 탓이다. 나란 놈은 이 얼마나 무심한 사내란 말인가. 조금만 더 해와 낭자 일에 신경을 썼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앞 못 보는 여인이 겪었을 숱한 고난에 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돼버린 집터 앞에 앉아있던 한수는 한범대감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집으로 모셔졌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을 했지요. 그러기를 열흘 가까이에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침내 넋놓고 있기를 보름째 되던 날 한수는 아버지 한범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뽑을 때 저를 청거해 주십시오. 아니, 한양에서 편하게 지낼 관직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암행어사를 하겠다는 거냐? 그 험한 직위를 왜 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제가 뜻이 있습니다. 부디 아무 말 마시고 제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성장처럼 지내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알겠다. 내 주상께 청을 드려보마. 한범대감은 아들이 고데기로 소문난 암행어사를 하겠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하는 수 없이 들어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한수는 주상의 교지를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이후로 한수는 조선 팔도를 돌며 암행어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부패한 관리,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들은 모조리 암행어사 한수의 손에 큰 벌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수가 나타났다는 소문만으로도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었답니다. 허나 정작 한수는 조선 어디서도 해와의 소문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도 한수는 눈먼 처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가 부패한 사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한수는 고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수사를 하고 있었지요. 마침 오늘이 사또의 생일이라 관아에서 성대하게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수가 지켜보니 산더미 같은 고기의 술에 듣도 보도 못한 귀한 음식들이 줄줄이 관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화려하게 꽃단장을 한 기생들이 속속 관아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백성들이 잔치 준비를 하느라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뻔히 보일 정도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가마들이 관아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시 주변 권력자들이 모두 사또의 생일을 맞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고을 수령이라는 작자가 백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잔치 벌일 궁리만 하였구나. 한편 잔치 수발을 들 안악들이 관아 뒤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이들은 음식을 만들고 술상을 차리고 관아 안팎을 쓸고 닦을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웬 눈가리개를 한 여인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옆에 우락부락한 안악이 일에 방해된다며 눈가리개를 한 여인을 팍 밀치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힘이 없는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답니다. 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얼른 뛰어가서 쓰러진 여인을 부축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 눈먼 여인이야말로 바로 꿈에 그리던 해와 낭자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해와를 부축하는데 세상에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해서 한수는 해와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지요. 한수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준 해와가 너무나도 고마웠답니다. 그렇게 실컷 울었는데 해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수의 뺨에 대었지요. 누구신지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절 도와준 선비님 아니십니까? 고생 많았소. 내가 낭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사실 해와는 얼떨떨했답니다. 한수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운 기억은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자기를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한수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답니다. 선비님께서 절 어쩐 일로 찾으시는지는 모르나 저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잔치집 설거지 일을 맡았으니 더 늦다간 불호령을 듣고 맙니다. 해와의 말에 한수는 자기가 원주에 온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한수는 잔치가 벌어지는 관아의 마당 한복판으로 향했지요. 아니, 저 비렁뱅이는 또 뭐야? 좋은 잔칫날에 애인 재수가 없으려니까. 여봐라, 당장 저 비렁뱅이를 쫓아내라. 사또가 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벌인 잔치에 웬 남노한 사내가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잠자코 서 있던 한수는 갑자기 소매자락에서 무언가를 번쩍하고 꺼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들과 부패한 자들을 모조리 오게 가두어라. 잔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한수가 벼락처럼 외치니 사방에서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이들은 잔치상을 뒤엎고는 사방팔방으로 달아나는 관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답니다. 네, 이놈들. 너희 죄를 너희도 알렸다. 방금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호령하던 자들이 모조리 암행어사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한수는 사또와 관리들의 재물을 모조리 압수하고 이들에게 곤장형을 선고했지요. 곤장 100대를 맞게 된 사또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만 암행어사 한수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그렇게 원주 땅에서 나쁜 짓을 하던 관리들은 하루 만에 일망타진되었답니다. 원주의 부패를 청소한 한수는 마침내 해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신없고 많은 놀랐을 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난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타파하였소. 그러셨군요. 참으로 장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아니요,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오. 사실 나는 그동안 해와 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상 말하려고 하니 현수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을 잡을 때보다 1000배는 더 용기를 내서 말했지요. 사실 해와 낭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나는 그대를 사모하였소. 그간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말하고 싶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해와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사실 혜화도 첫 만남부터 한수에게 마음이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눈 멀고 가난한 자기 사정에 어찌 한수 같은 사람과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수의 친절을 떠올리며 버텨오고 있었지요. 그런 한수가 나타나 혼례를 치르자고 하니 혜화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앞도 보지 못하고 가문도 미천한 여자이옵니다. 어찌 감히 선비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혜화 낭자가 아니면 결코 혼인하지 않을 것이오. 그간 낭자에게 무심해 고생하게 만든 것 같소.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고생을 100배, 아니 1000배로 보상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한수의 확고한 의지에 마침내 혜화도 마음을 허락했지요. 둘은 기쁨에 겨워 뜨겁게 포옹했답니다. 그렇게 한수는 암행어사의 업무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주상은 한수의 공을 높게 사서 관직을 높여 참찬의 직위를 주었답니다. 참찬은 좌찬성의 일을 보좌하는 자리라 좌찬성인 한범대감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에 새롭게 참찬이 된 한수는 혜화와 혼례를 올렸답니다. 한양 양반가에서는 한수가 눈먼 여인과 맺어진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한뜻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그렇게 새신랑, 새신부가 된 둘은 혼인 첫날 밤을 맞이하였지요. 대감,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하하, 꿈이 다름없는 것 같소. 꿈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대감이 제 낭군이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크게 기뻐한 한수는 마침내 커다래진 물건을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혜화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찌나 황홀한지 한 번만 찔러도 온몸이 짜르르 전율이 퍼졌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가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연락을 즐겼지요. 그 뒤로도 둘은 금슬이 좋은 부부로 살았습니다. 한수는 아버지 한범대감보다도 출세의 그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혜화도 그런 한수를 보필해 둘은 오래오래 행복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하죠. 호라비를 모시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혜화는 참고 견딘 끝에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수 또한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끝에 예쁘고 참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이들의 덕을 본받아 인내의 미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